네, 11번 가겠습니다.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11번은 반환 청구권입니다. 소유물 반환이란 말이 있어요. 반환. 자, 소유물 뭐 해달라고요? 반환. 반환 뜻이 뭐죠? 항상 할 때 제가 하죠. 점유, 내놔 이 얘기예요. 반환 뜻이 뭐라고요? 점유를 내놔 이런 뜻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친절하게 거기다가 다 붙여줬습니다. 기억은 간접 점유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점유 내놔 하면 점유지 않다는 거 맞죠? 그죠? 그럼 거기 1번 지문에 간접 점유자는 점유자이다 아니다. 네, 간접 점유자는 점유자 속에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행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직접 점유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직접 점유자도 점유자 맞지요? 가능하겠죠? 자, 세 번째, 점유 보조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점유 보조자는 무슨 자가 아니에요. 글자 그대로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니까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자, 리을은 갑은 을, 간접 점유자, 현재 직접 점유자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디귿 지문만 틀렸다는 얘기예요. 11번은 정답이 4번. 포장만 했지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다. 따라서 반환 청구권 상대방이 될 수 없다. 그런 얘기고요. 자, 12번은 186조, 187조에서 등기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 취득이 있고 등기 취득이 있죠. 자동 아니고 등기되는 거, 등기 아니고 자동으로 취득하는 것이 있죠.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지상권을 상속받았으면 요거는 자동이죠. 또 법정갱신도 자동, 신축도 자동. 자, 현물 분할 합의가 있다 했으니까 요거는 등기해야 취득하겠죠. 자, 구분행위 구분소유권도 자동. 기억이 아니네. 아, 여기 전부 다 숫자로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1번 자동, 2번 자동, 3번 자동, 5번 자동. 네, 4번만 등기 취득.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거. 팁 드리면 15번에 5번 구분 소유권 취득은 물리적 객관적 완성. 구분 행위 플러스 물리적 객관적 완성 자동이냐 등기 취득이냐 자동입니다. 조심하시고요. 다음 13번 가보겠습니다. 설명으로 틀린 것 바로 1번 나오네요.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 재판할 수가 없죠. 자, 점유의 소를 제기하게 되면 네, 뭐 가지고 재판해야 됩니까? 네, 점유권 유무 가지고 재판해야 되지. 본권 유무 가지고 재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권 아닌 점유권하고 본권 대표 소유권 구별하셔야 됩니다. 13번, 1번 틀렸고요. 다음 14번 갑니다. 점유자, 회복자 시험에 꼭 나온다는 것. 갑은 을의 X 건물을 을에게 매도해서 점유를 이전했고 을은 건물을 사용 수익하면서 보존 개량 비용을 지출했다. 네, 갑하고 매매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을이 점유하면서 네, 거기 보존 그 다음에 개량. 자, 보존이라는 것은 뭘 암시하는 걸까? 요거는 필요비를 암시하는 것이고 개량 비용은 유익비를 암시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계약 자체가 무효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계약이 무효인 상태에서 점유했다는 얘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갑은 회복자가 되고 다시 돌려받은 회복자가 되고 이 을은 점유자라는 얘기죠. 자, 1번 갑시다. 을이 악의인 경우에도 과실주권이 인정된다. 네. 자, 1번 악의 점유자는 과실수주권이 없습니다. 악의는 과실수주권이 없고 선의만 과실을 취득하도록 조문에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1번 심은 틀렸다는 얘기고, 두 번째, 선의 을은 갑에 대해서 통상필요비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네, 선의는 과실을 취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 그죠? 필요비 청구할 수가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203조. 악의는 과실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네, 통상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겠죠. 청구할 수 있다가 됩니다. 있다 없다 조심하시고. 세 번째, 2번 질문 틀린 거예요. 선의는 과실을 취득하기 때문에 통상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3조 1항 단서에 나와 있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가액 증가가 현저한 경우에 을은 갑에서 유익비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네, 가액 증가는 필요비가 아니고 유익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14번은 3번이 정답. 203조 2항을 정답했네요. 자, 네 번째는 선의 을은 갑에 대해서 점유 사용하는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어요. 자, 점유 사용은 과실에 준하기 때문에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사용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고요. 네, 을의 비용상환권은 지출 즉시 이행에 도래한다. 아니죠. 필요비든 유익비든 이건 즉시란 말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건 목적물 반환 시 들어가는 겁니다. 14번 별표해 두시고요. 네, 특히 203조 가서 잘 정리해 두세요. 203조가 포인트예요. 시험에 100%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꼭 정리 잘해 두세요. 추천해 드립니다. 강추. 자, 15번 갑니다. 네, 갑수의 부동산에서 을의 점유 취득시효입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죠. 5원칙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됐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자, 1번 을이 갑으로부터 등기를 격려받지 못한 경우 갑은 을한테 점유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네, 1번은 등기자하고 무슨 자? 점유자. 그래서 등기자는 완성된 점유자한테 뭐뭇을 요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완성됐기 때문에 이론칙 맞는 이야기고. 자, 두 번째는 갑이 을로부터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 등기 청구 받은 후 병한테 매도해서 등기를 격려해 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을은 병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등기를 청구할 수 없죠. 네, 2번이 바로 뭘까? 순차 전 있고 후 없다가 되죠. 즉 취득시효가 완성됐는데 등기 미적하다가 그자가 제3자가 등기하게 되면 그자한테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에요. 자, 이의 경우에 을은 부동산을 처분한 갑에게 채무불량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갑과 을은 이건 계약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등기청구권이 아니죠. 이 등청은 을의
점유 완성으로 인한 등청입니다. 그래서 계약관계를 한다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이 맞겠지만 계약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맞을 것이고, 네 번째, 을로부터 등기청구권을 받은 후 제3자 병과 통정해서 병 앞으로 등기를 했다면, 네, 통정은 뭡니까? 통정은 당연히 뭐예요? 무효죠. 따라서 소유자는 누구기 때문에 여전히 전 소유자이기 때문에 네, 등기했다면 을은 갑을 대위해서 등기 말소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취득시효가 완성됐다. 을은 등청을 행사할 수 있는데 갑이 제3자한테 팔았는데 이게 만약에 통정이면 설령 이 사람 등기가 있다 하더라도 등기는 지워졌겠죠. 이건 무효등기예요. 갑이 소유자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갑을 대위해서, 직접 하면 안 돼요. 대위해서 말소 들어갈 수 있습니다. 15번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은, 맨 밑에 5번 지문은 네, 2차 취득시효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순차 후에 없다. 그죠? 이게 통정이 아니고 정상인 매매였다면 이 사람의 등기된 시점을 새로운 뉴 기산점으로 삼아서 2차 취득시효도 가능하다는 것. 5원칙입니다. 그래서 15번은 정답이 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점유시효 꼭 나오니까 잘 정리해 두세요. 5원칙 중심으로 하시고요. 다음에 16번 가겠습니다. 네, 공동소액입니다. 5분의 3, 5분의 2. 딱 보니까 과반수고 하나는 뭐다? 소수입니다. 자, 그러면 갑은 과반수 지분권자로서 5분의 3으로서 소수 지분권자 5분의 2 동의 없이도 임대할 수 있다 이야기예요. 그 임대는 관리 행위로서 정상입니다. 자, 특히 1번 볼게요. 협의 없이 토지를 병한테 임대했다. 소수는 병한테 인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뭐 할 수 없다? 인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임대차가 적법한 거니까. 두 번째, 갑이 을과 협의 없이 X를 병한테 임대했다. 병은 을의 지분에 상하는 차임상당액을 을한테 부당이득으로 반할 의무가 있다. 거꾸로 할게요. 을은 병한테 자신의 5분의 2만큼 차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6번은 정답이 2번. 그래서 기억해 두세요. 과반수 소수가 나왔을 때 과반수 연결된 점유자한테 소수는 아무것도 행사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no touch. 네, 접근 금지.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접근 금지. 그래서 소수는 점유자한테는 공격을 못하고 소수가 과반수 지분권자한테 할 수 있는 게 있죠. 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지분 곱하기 차임을 요구할 수 있다. 얘한테 가서 시비하면 안 되고 누구한테? 과반수한테 가서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17번 가겠습니다. 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같습니다. 네, 정답은 4번.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치료 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즉시 효력이 생긴다. 네, 갑이 소유권 가지고 있고 을이 토지의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이 지상권이 병한테
저당권의 목적이 돼 있다. 이야기에 지금 지문이. 그럼 이때 지료 연체를 이유로 네, 소멸 청구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갑이 을한테 소멸 청구를 했다면 이 사실을 누구한테? 이 저당권자한테도 뭐한다?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통지하면 즉시가 아니고 조문상 상당 기간이 경과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문 이야기예요. 17번은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18번 가겠습니다. 법정 지상권에 관한 얘기입니다. 네, 법정 지상권. 네, 출발은 항상 뭡니까? 네, 저당권 설정 당시, 그죠? 자, 아무것도 없었다, 같았다, 달랐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본은 요때 법지가 있지요. 아무것도 없다가 건물이 신축되면 법지 없어요. 당연히 처음부터 다르면 그 다른 원인 가지고 공격 방어하면 되고요. 다시 법지 인정할 필요는 없겠죠. 네. 자, 이것을 두고서 하는 얘기예요. 그럼 문제 1번 질문은 건물 없는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되고 신축했으니까 출발이 이거니까 법정 지상권이 없겠죠. 맞는 질문이고. 자, 법지 인정된다고 했으니까 안 되겠죠. 법지가 없는데 있다 했으니까 1번 질문은 네, 틀린 질문이 되겠죠. 네, 이제 비교될 것이 2번하고 3번이에요. 동일인 소에 속하는 토지 건물 맞아요. 출발이 법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신축됐죠. 네, 그래도 법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18번 일단 정답은 2번입니다. 근데 거기서 2번하고 3번이 비교가 돼요.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 주십니다. 당은 아니고요. 네, 단독저당이요. 단독저당. 네, 동일 소유죠. 따라서 법지가 있습니다. 출발 당시 같았다. 그런데 이 단독저당 설정 후에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이 되면 네, 그럼 밑에 잘 보시면 여기는 토지에 건물 있을 때 토지에 저당권이 있었고 건물에는 저당권이 없었잖아요. 그럼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하더라도 토지의 저당권은 그대로 있는 거고 어차피 신축된 건물에 저당권은 없잖아요. 그럼 보면 왼쪽 오른쪽 같잖아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법지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3번 질문은 공동저당입니다. 자, 푸는 공식을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공동저당, 네, 토지, 건물, 동일 소유. 만약에 이 상태에서 계속 갔다 한다면 혹시 나중에 달라지더라도 법지 있는 건 맞아요. 법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전제로 하는 거니까 이걸 같으니까. 근데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됐다 한다면 여기서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최초의 공동저당이니까 토지에도 저당권이 있었을 것이고 건물에도 저당권이 분명히 있었지 않느냐. 근데 철거되고 신축되면 토지의 저당권은 그대로 있는데 건물이 사라지는 순간 저당권 사라졌다. 신축해도 저당권 없거든요. 그럼 이거 달라졌잖아요. 이게 다르잖아요. 두 개 있다가 하나로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달라졌기 때문에 법지가 없다. 네, 그렇게 기억하는 방법이에요. 또 이렇게 출발해 가지고요.
철거 신축이 아니고, 자, 이땐 또 뭐냐면, 또 똑같이 출발했는데, 건물이 합동됐다 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철거 신축이고, 철거 신축이 아니고, 건물이 합동됐다. 그럼 합동되면 어차피 토지 저당권 있고 건물에도 저당권 그대로 똑같잖아요. 그럼 법지 있다 하면 돼요. 또 어떤 경우는 공동저당인데 등기부가 멸실됐다. 등기부 멸실돼도 저당권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같잖아요. 그럼 법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기출문제에 나왔던 지문은 이게 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주로 이게 많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고서 답을 하세요. 18번에 2번하고 몇 번? 3번 있죠. 잘 비교를 해두세요. 잘 기억해 두시면 법지 맞힐 확률이 높다는 거. 네, 나머지 거 읽어보세요. 자, 19번 갑니다. 지역권 이야기입니다. 네, 설명으로 틀린 것이죠. 네, 지역권 나오면 네 땅, 내 땅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지역권 나오면 지역권 밑에는 무슨 토지가 있고 네 땅, 타인 토지가 있고 지역권 위에는 진짜 내 땅, 자기 토지가 꼭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9번 같은 경우에 지역권 문제를 풀 때는 나올 때마다 밑에는 무슨 토지가 있고 타인 토지가 있고 위에는 무슨 토지가 있다, 자기 토지가 있다. 기본을 잘 지키세요. 주가 있고 종이 있다는 얘기죠. 네, 자기 토지는 전부 이해되지 일부는 안 되는 거죠. 자, 타인 토지는 전부일 수도 있고 또는 일부도 관계가 없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주정관계 있으니까 자기 토지가 움직이면 지역권 데리고 와야 되겠죠. 이걸 수반성이라 하지요. 자기 토지 타인이 등기하게 되면 지역권은 별도의 등기 없이도 당연히 취득할 것이다. 두 번째, 주 갈 때 수반 배제 특약도 가능하지요. 주 갈 때 종된 거 배제 특약 가능합니다. 물론 이 사실을 등기를 해야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세 번째는 주를 두고 종만 독립 양도 불가죠. 따라서 19번의 2번은 틀린 질문이죠. 자기 토지와 분리해서 지역권만 저당권 목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안 되죠. 그래서 종된 지역권을 주된 유혹지로부터 분리해서 독립해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19번은 정답이 2번. 이 주정관계, 종은 여기 지역권 얘기하는 거죠. 주정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 부정성 잘 기억하면 답 틀리지 않는다는 거. 자, 그 다음에 20번 갑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뭔 것, 틀린 것. 네,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으면, 그죠?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네, 양도할 수 있다. 네, 당연한 거죠. 1번 질문 맞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전세권자가 그의 점유가 침해당한 때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당연한 거죠. 전세권자는 점유도 하기 때문에. 자, 3번이 틀렸네요. 네, 건물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택도 없는 소리죠. 네, 전세권자는, 자, 좀 포장을 해볼게요. 네, 본권인 전세권이 있지요. 또 들어와서 사용하는 거니까 본권 아닌 점유권이 있잖아요. 다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 20번에 2번 점유권이 있으니까 2번에 당연히 점유권 기초로 하는 보호 청구권 당연히 인정될 것이고, 점유를 하니까 당연히 무슨 관계도, 소유자 무슨 관계도, 상린 관계도 당연히 준용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거기 20번은 정답이 3번. 네. 점유 얘기한 겁니다. 기본 물어본 거니까 틀리지 마시고요. 다음 21번 갈게요. 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네요. 유치권 공식이 뭐죠? 유치권 공식 첫 번째, 타인 물건을 뭐 하다가, 타인 물건을 뭐 하다가 일단 점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타인 물건 관련된 채권이 발생해서 이 채권이 변제가 있을 때 돌려달라는 상환, 채권이 발생해서 돌려달라는 상환, 채권, 변제가 있을 때 점유하다가 비로소 유치권 행사한다는 얘기죠. 어휘 밑에 깔려서 놀아요. 네, 이미 점유를 하고 있다가 점유하다가 채권 때문에 무슨 권? 네, 유치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디 밑에 깔려 있다는 거, 점유 밑에 깔려서 살아간다는 존재. 자, 1번 볼게요. 물건 점유 전 관련되어 채권이 발생한 후 그 물건을 취득했다.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네, 뭐 어렵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냥 과거 채권이 있었고 우연히 그 물건을 뭐 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 유치권 행사하더라도 공평하다 그 얘기예요. 보통은 점유 중 발생한 현재 채권 가지고 유치권 하지만 과거 채권 가지고 우연히 점유해도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1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고요. 자, 두 번째, 채무자 소유 건물의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격려된 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한 경우 유치권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맞네요. 자, 그걸 이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압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류 전 유치권 있었다, 압류 후 유치권이 있었다 그러면 경락인이 있게 되면 앞에 거는 대항할 수가, 항변할 수 있겠지만 뒤에 것은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압류 전 있고 압류 후 없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2번 질문 맞아요. 유치권은 인정받지만 경락인한테는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는 게 판례 태도고요. 네, 세 번째 질문은 보증금 가지고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다면 틀리죠. 네, 보증금은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타인 물건 점유하다가 그 물건 관련된 채권이 아니죠. 자, 네 번째 질문은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해서 피담보 채권 변제가 있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뿐 아니라 피담보 채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자, 만약에 압류 전 유치권이라면 채권이 있고 유치권이 있으면 유치권으로 거절할 수는 있지만 채권 행사할 수는 없죠. 유치권 행사에서 반환을 거부할 수 있지만 자신의 채권을 달라면 안 되겠죠. 채권과 물권 비교하시고요. 자, 다섯 번째, 유치권자는 경매권 있으나 우선 변제권은 없습니다. 21번은 정답이 2번. 자, 23번 가겠습니다. 저당권 객체 및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22번은 정답이 바로 1번부터 나오네요. 네, 저당권의 360조 피담보 채권 범위 5개가 있는데 꼭 연습을 해두세요.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것이 원본, 그죠? 두 번째는 이자, 세 번째는 위약금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C.
네 번째는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줄여서 지연이자라고 해요. 앞에 약속된 이자는 제한 없이 뽑아갈 수 있는데 지연이자는 후순위 권리자도 기다렸기 때문에 지연이자는 1년분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요. 실행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실행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1번 보시면은 네, 지연배상까지 다 있는데 실행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돼 있죠. 그래서 1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360조 가서 꼭 잘 정리해 두세요. 이런 조문 가지고 나왔을 때 틀리면 억울하겠죠. 네, 23번 갑니다. 네, 근저당 설명으로 틀린 거. 근저당의 기본은 출발이 채무, 최고액, 외상 줄 수 있는 최고치, 그죠? 근저당. 네, 이렇게 출발해서 채무가 뭐가 되면 확정되면 일반 저당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되기 이전 요 사이에서만 부정성이 다소 완화가 돼 있고 채무가 확정된 다음에 주가 죽으면 종도 죽죠. 이때부터 부정성을 적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무 최고액은 이 저당권자, 채권자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최고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채무자 채무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물상 보증인은 전액 변제하지 않으면 말소 청구할 수 없다. 그게 틀렸네요. 보세요. 자, 담보 제공자 설정자가 담보 제공자가 채무자일 때 하고요. 그 다음에 담보 제공자가 제3자 있죠. 물상 보증인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만약에 최고액 플러스 알파가 초과가 됐다면 설정자 채무자는 자신의 빚이니까 최고액 플러스 알파까지 변제해야지 말소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이 물상 보증인은 자신의 빚이 아니니까 여기 최고액만 변제하고 말소 들어가도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힘들면 그냥 이렇게 기억하여 지 빚은 전액, 내 빚 아니면 최고액 모를 때 그렇게도 기억하면 답이 맞을 거예요. 23번, 2번이고요. 네, 그다음에 24번입니다. 24번 공동저당 계산 문제예요. 네, 24번의 특징은 자 1억 5천만 원 빌려줬다 그래 있습니다. 네, 갑의 채권액은 1억 5천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는 채무자일 게 있고요. 하나는 제3자 물상보증인 병. 그래서 X 부동산이라고 돼 있고 여기는 Y 부동산이라고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쪽에 갑이 저당권 갖고 있고 여기도 저당권 갖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X 부동산은 경락대금이 1억 2천이 나왔고 1억 2천이 나왔고 네, 요 Y 부동산 경락대금은 얼마가 나왔냐면 8천만 원이 나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같이 경매에 집어넣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문제 풀 때 혹시 물상보증인이 나오면 물상보증인은 네, 여기다가 딱 보호막을 쳐놓고 물상보증인은 입에 칼 물고 있다. 이야기예요. 함부로 들어왔다가는 칼 맞아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같이 배당하게 되면 안분하지 않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전액 변제를 여기서 받는다.
만약에 다 받지 못한 나머지가 있으면 그때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X 부동산이 1억 2천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1억 2천. 그러니까 1억 5천 다 못 받았죠. 그러니까 일단 1억 5천을 다 받고 못 받은 얼마가 남아요. 3천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액 변제받고 못 받은 잔액 얼마? 네, 3천은 이쪽 가서 받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쉬워요. 24번은 5번. 그래서 채무자고 물상 보증이 나오면 여기 특징은 곱하기 나누기가 없고 여기는 뺄셈 밖에 없습니다. 마이너스 빼는 것밖에 없어요. 문제가 쉬워요. 곱셈 나눗셈이 없고 뺄셈 뺄기 없기 때문에 굉장히 쉬우니까 그때는 풀 가치가 있을 겁니다. 24번은 판례 태도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네, 24번까지가 물권법이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들어갈게요.